안녕하세요. 좌파 씻는 남자 팩맨입니다. 변은정님, 유정선님,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십 회장님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수님들, 오늘도 제가 멸공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 관객수 40만을 넘어서 지금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죠. 저도 지난 설 명절에 동네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영화 막판에 가잖아? 진짜 이승만 대통령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게 또 얼마나 또 미안한지, 저도 제 딴에는 대한민국 근대사를 남들보다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뭐 이승만 얘기 뭐 뻔한 스토리 아니겠어? 이러고 극장을 갔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조차도 말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더라고. 우리가 흔히들 6.25 전쟁 때 북한군 못 내려오게 막겠다고 한강철력 끊었다가 그 다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런승만으로 부르잖아. 그리고 한국 정부 수립하고 국정 내각을 전부 친일파로 채웠다고, 이승만 친일파 이승만 친일파 이러면서 빨갱이들이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 욕을 얼마나 하고 손가락질을 얼마나 했어. 그런데 이런 중상모략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 덕에 적화 통일 못한 새끼가 누구요? 바로 평생 동안 목 뒤에 혹 달고 산 김일성이라는 이 민족의 학살자 새끼죠. 그리고 4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전국에 남로당이니 빨치산이니 북한 추종하는 종자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았어. 48년에 국군 만들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군 내에 적색 분자들을 색출하라고 해서 걸러낸 게 당시 군 인력의 10%였을 정도인데, 이걸 전 국민으로 확대시켜 보라고. 전 국민의 80%가 너 공산주의가 좋냐 민주주의가 좋냐 물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두가 평등한 게 좋다고 공산주의 찍은 나라가 한국이란 나라인데, 당시에 전국에 퍼져있던 간첩은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당시에 한국이 말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일반 시민들은 머릿속이 또 얼마나 빨겠겠냐고. 그러니 이 적화통일 못해서 안달난 김일성 눈에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60년대 말 70년대 초부터 했던 짓이 뭐냐? 바로 이승만 까내리기 작업이라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왔느냐?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이승만은 런승만, 이승만은 친일파, 이 소리만 듣고 살아온 거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 좌빨들은 어느 지경까지 와 있느냐? 이것들이 이제 대놓고 북한을 빨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기까지 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어제 CBS에 나와서 개소리 짓거렸던 진중권요. 영화 감독들이 쓸데없이 이런 영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 장사하는 건데 역사 수정주의다. 우리 헌법 전문에 4.19가 명시돼 있다. 이런 반헌법적인 일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일부 뉴 라이트들의 개인적인 사고를 공적인 데에서 힘을 실어주는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국부라고 하는데 니들 아버지 하세요. 내 아버지 하지 말고, 모시고 싶으면 제사를 지내든지 자꾸 모두한테 강요하느냐? 아버지를 왜 2명씩 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질할 떠는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 진중권 머릿속에 아버지는 그럼 누구야? 그리고 얘한테 김일성 고를래 이승만 고를래 하면 얘는 누구를 고르겠냐고. 당연히 김일성 물고 빨던 사회주의자 놈이니까 이승만 제끼고 김일성 고르지 않겠어. 여러분들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요,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랑 좌빨들이 환장하는 김구를 비교한 이 표를 보쇼. 우선 학력부터 조지 워싱턴대 학사에 하버드 석사에 프린스턴대 박사죠. 지금도 이 스펙이면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스펙인데 이걸 지금 100년 전에 마스터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오른쪽에 김구 스펙 봐. 그냥 서당에서 조선식으로 배운 한자 몇 개가 다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인들 중에 미국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30년대 후반에 일본이 하는 짓이 미심쩍었는지 이러다가 일본이 미국 치겠네 하면서 책을 썼는데, 이게 진짜 진주만 폭격이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아니 일본 침략을 예언한 사람이 있다고? 이러면서 화들짝 놀래서 너도 나도 사본 책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라고. 그리고 업적을 봐. 이승만 대통령 덕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요. 그리고 이승만 라인 그으면서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게 된 것도 이승만 대통령 업적이죠. 그리고 농지개혁해서 전국에 있던 소작농들 한 방에 없앤 게 이승만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절 50년대 진짜 밥 3끼 먹는 게 소원이던 시절에
천재들 미국 보내가지고 원자력 기술 배워오게 만든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전국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작해서 전 국민 문맹률을 80%에서 20%로 낮춘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김구가 뭐 민족의 지도자니 뭐니 하면서 빨아제끼는 건 뭔 배은망덕한 짓이냐고요. 그래서 지금 좌빨 애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느냐. 이 건국전쟁이란 영화가 빵 뜨고 나니까 다들 안절부절해서 진중권처럼 이건 역사주의다 뭐다 하면서 개소리만 드립다는겨. 그런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역사에 나온 팩트들에 대해서 단 한 개도 반박을 못해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이 물고 빠는 제주 4.3 사건 있죠. 이 사건의 본질이 북계가 남로당을 시켜서 대한민국 국회 설립을 방해하려고 국민투표 전에 무장 폭동을 일으킨 빨갱이 사건인데 제주 사람들이 이거 갖고 뭐라 그래. 다 광주 5.18 마냥 지들이 먼저 한 짓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피해자다 이러고만 있었잖아. 그래서 이 건국전쟁을 만든 김덕영 감독이 뭐라 그러느냐. 진중권한테 네가 그렇게 수정주의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만든 영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수정됐는지 개소리 까지 말고 팩트를 가져오라 이거요. 나는 3년 동안 이승만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했고 영화에 나오는 모든 자료들 역사적 사실 사료로 나온 건데 네가 지금 어디서 수정주의라고 개소리 까고 앉았냐고. 이렇게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라는데도 지금 민주당이나 진중권 하는 소리를 봐. 영화도 안 보고 이승만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김일성 얘기만 듣고 그냥 런승만 친일파 이 소리만 하고 앉아있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승만 대통령 건국전쟁이요? 이건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간첩 빼고 누구나 다 한 번은 반드시 봐야 하는 영화입니다. 왜?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봐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좌빨들이 만들어냈던 무수한 역사적 거짓말들 있잖아. 이것들도 이참에 싹 정리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 역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재조명하고 재평가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 애들이 배우는 교과서도 말이요. 우리가 왜 그 썩어빠진 조선시대 배우냐고 달달달달 그 세월을 보내면서 그걸 다 외우고 자빠져 있냐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 조선시대를 포함한 과거의 역사는 존나게 비로하고 중국한테 굽신대고 일본한테 처맞았던 시대다. 이렇게 못 살아서 고종이 막판에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아파트를 팔듯이 나라를 계약서로 팔아넘긴 게 조선인데 이 지지리도 못 살았던 나라에 자유를 심어주고 당시 전 세계가 새빨간 적색국들 천지인 사이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골자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도 그래. 이거 정식 명칭은 이승만 광장이라고 바꾸면 얼마나 상징성 있고 좋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그래. 진짜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에 멋들어지게 하나 우뚝 세워 있으면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 쳐다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은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말씀드리죠.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함을 모르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 대통령들 까기 바쁜 나라라고. 여러분들 우리 더 이상 배은망덕해지지 말자고. 세상 사람 누가 완벽하겠냐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해주신 이승만 대통령한테 항상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한테 감사하면 이게 얼마나 국민들이나 지도자 입장에서 보기 좋은 일이에요. 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고 또 그 덕을 입은 국민들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추앙하고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고. 그래서 우리 제발요 더 이상 배은망덕한 국민들이 되지 말자고. 아시겠어요? 저라면 10년 세월과 피땀을 투자한 결과물을 팩맨이처럼 적은 대가에 쉽게 오픈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알토란 같은 종목 발굴 과정과 비법을 순간 이동해서 훔쳐오듯한 팩맨님 강의는 귀한 경험이 되었어요. 강의 시간이 하루 반나절 맘먹으면 끝낼 수 있게 길지 않아 더욱 좋았고요. 기승전결 빙빙 돌리면서 분량 늘리는 시전 않으시고 핵심만 딱딱 여러 번 반복해도 매번 새롭고 임팩트 강했습니다. 2년 반 전에 투자업체에 1,000만 원이 넘는 회비를 보이스피싱 당하듯 상납하고 결과 30여 개 종목이 마이너스로 물려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죠. 여러분들, 이제 대코스피 5천 시대가 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도 미국처럼 삼성전자 배당으로 해외여행 가고 현대차 배당으로 살림 보탤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당연히 총선 전에 미리미리 공부해놨다가 총선 전에 알박기 해두고 외국인들처럼 우리가 총선 이기면 완전 한번 시원하게 땡겨야죠. 지금 코스피의 저평가주들이 널리고 널려서 뭘 살지가 고민인데 여러분들 주식 모르고 덤볐다가 코 베어봐. 이 정글 같은 주식시장에서 뭣도 모르고 투자하면 그게 도박이지 투자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안 갖다 줍니다. 내가 찾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터득을 해가지고 내 특기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 특기의 엑기스를 모아둔 게 바로 팩맨 주식 강의니까 여러분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리미리 배우시고 미리미리 알박기 하세요. 외국인들이 괜히 조 단위로 떼돈 부으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요. 다 생각 있고 돈이 보이니까 하는 짓이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는 만큼 손해요. 아시겠어요?